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증시에 완전 새로운 기록이 쓰여졌거든요.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숫자? 3461.30. 바로 2025년 9월 18일 코스피가 마감한 지수인데요. 이게 바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진짜 안 좋았잖아요. 조정 오는 거 아니냐면서 1% 넘게 빠졌었는데 와, 하루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뀐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극적으로 반등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팽배했던 불안감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환호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번 랠리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을 쥐고 흔드는 곳,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의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네, 이 연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바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 결정 하나에 좌지우지되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시장이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던 소식이 나온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거죠. 이게 무려 9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였어요. 시장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신호였던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인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가 지금 당장 망가져서 허겁지겁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지표들이 보이니까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니까 시장 입장에선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면 재미가 없죠. 연준이 보낸 메시지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투자자들이 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분이다 라고 했는지 그 반전의 이면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연준이 보낸 신호가 완전히 엇갈렸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소식. 올해 안에 금리를 2번 더 내릴 수도 있다. 이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비둘기 파적 신호죠. 투자자들 입장에선 환호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쁜 소식도 던졌어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딱 한 번뿐일 거다. 이건 뭐죠? 다시 돈줄을 주겠다는 매파적 신호잖아요.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은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하고 일단 올해를 즐기자. 이거죠.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지만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기적인 낙관론이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린 진짜 힘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이슈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그 돈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9월 18일 단 하루 개인 투자자들은 7,8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을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둘이 합쳐서 무려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죠. 이번 상승장의 엔진이 누구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으니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독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증시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나 많이 샀는데도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은 33.5%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스피가 이전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에는 37%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낮다는 거죠.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총알, 즉 실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보면 분위기 정말 좋죠?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뜨거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한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월가에는 9월 효과라는 징크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이 1년 중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달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름 휴가가 끝나고 기관 투자자들이 복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9월에는 실제로 시장을 흔들 만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5일에는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못 사는 기간이 시작되고 또 법인세를 내야 해서 시장에 돈이 줄어들 수 있죠. 19일에는 대규모 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월말에는 펀드들이 분기 마감을 앞두고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복병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몰고 온 이 강력한 상승의 힘이냐? 아니면 9월 효과라는 계절적인 약점과 곳곳에 숨어있는 리스크냐?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수석 매니저의 이 한마디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과거의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 늘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사라질 거라는 엄청난 자신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사상 최고치 경신이 단순히 풀린 돈의 힘에 기댄 반짝 상승일까요? 아니면 정말 한국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겠죠.